안녕하세요. 자산관리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스마트한 시청자 여러분, 펀드가자의 신현아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대세인 ETF에 TDF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황영진 매니저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멀티에셋 리서치본부에서 자산배분 TDF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황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ETF와 TDF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둘을 함께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있다고요? 네, 각 펀드가 바로 미래에셋 자산배분 TDF입니다. 그럼 TDF 안에 ETF를 다 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미래에셋 자산배분 TDF는 액티브 뮤추얼 펀드가 아닌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를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배분 TDF라는 거는 다양한 ETF를 목표 시점까지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역시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ETF는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주식을 담는 ETF도 있고 채권을 담는 ETF도 있고 부동산이나 금, 원유 같은 대체 자산을 담는 ETF들도 있습니다. 저희 자산배분 TDF는 이런 ETF들을 가지고 투자자들의 은퇴 시점에 맞춰서 위험자산과 안정형 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펀드입니다. 그러면 직접 주식이나 뭐 채권, 부동산을 담아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면 될 걸 왜 굳이 ETF를 담아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ETF에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어떤 유리한 점이? 주식, 채권, 부동산에 개별적으로 직접 투자했을 때보다는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요. 위험이라면은 어떤 위험이 있죠? 단일 종목 투자는 이 수익률의 변동폭이 커서 아무래도 안정적인 투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 TDF라는 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을 관리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ETF가 더 적합하죠. 그러니까 몰빵 말고 분산 투자를 해라,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이 ETF 자체로도 분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저희 미래에셋 자산배분 TDF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같은 다양한 ETF에 한 번 더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위험 완충 장치가 두 겹이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절할 것 같은데 분산 효과 말고 ETF에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그 운용 보수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퇴직연금이나 이러한 장기 투자 상품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복리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액티브 뮤추얼 펀드보다는 비용이 좀 낮은 패시브 ETF를 편입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자산배분 TDF에 편입되는 그 ETF들의 총 보수는 연 0.17% 내외이고요. 참고로 그 TDF 자체의 운용 보수도 중요한데요. 미래에셋 자산배분 TDF의 운용 보수는 은퇴 시점 30년 전에는 연 0.3% 정도이고요. 이후로 5년마다 0.02%포인트씩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 시점 5년 전부터는 연 0.2%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TDF는 전 세계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니까 당연히 이게 쉽게 정보를 얻기 힘든 전 세계 ETF도 활용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ETF를 활용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마어마한 종류의 ETF를 직접 분석하고 선별하기는 쉽지가 않죠. 미래에셋 자산배분 TDF는 주요 자산별로 국내 ETF와 해외 ETF를 선별해서 편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투자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ETF 종류가 많아서 자산별로 하나씩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은 미국, 영국, 유로존, 일본, 그다음에 신흥국, 한국의 대형주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편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주 이외에도 소형주, 성장주, 가치주, 그리고 배당주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AI, 로봇, 클라우드, 자율주행, 2차 전지, 바이오 같은 혁신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ETF들을 또 편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국채, 투자 등급 회사채, 하이힐드 회사채, 신흥국 채권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미국
리츠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원자재 같으면은 금, 원유, 구리 ETF 같은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ETF 종류가 정말 많네요. 네네. 정말 다양한 ETF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ETF들의 투자 비중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TDF로 유입되는 자금의 대부분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이 노후를 대비하는 자금들입니다. 이 젊을 때부터 적립식으로 투자한 그 소액의 자금들이 모여서 은퇴 무렵에는 큰 이 목돈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이렇게 크게 쌓인 목돈의 혹여나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좀 커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미래에셋 자산 배분 TDF에서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반영된 손실 회복 기간을 좀 최소화하도록 은퇴 시점을 5년 단위로 나눠서 위험 자산과 안정형 자산의 비중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위험 자산의 비중이 좀 높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퇴 시점으로 이렇게 갈수록 안정형 자산의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ETF들의 투자 비중은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TDF에서 네. 투자 비중을 정하는 걸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다 직접 설계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멀티에셋 리서치 본부에서 2017년 직접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국내 타 TDF 운용사들 대부분이 해외 TDF 운용사들이 만든 그 글라이드 패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일부에서 자체적으로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글라이드 패스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그 고도를 낮추면서 네. 내려오는 그 궤적을 떠올리시면 쉬우실 텐데요.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 자산 비중을 점점 이렇게 낮추는 모양과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TDF에서 사용하는 자산 배분 모형을 글라이드 패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목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정적인 ETF의 비중을 늘리기도 하지만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비중 조절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해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합니다. 과거를 돌아봐도 줄곧 한 방향으로 오르거나 내리는 적은 없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 배분 TDF는 글라이드 패스에서 결정된 그 ETF별 투자 비중을 중심으로 일정한 밴드 내에서 향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그 ETF 비중은 확대를 하고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ETF는 비중을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펀드 내에 있는 현금 비중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시점이 다가오더라도 또 시장에 부침이 좀 있더라도 거기다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운용 보수까지 굉장히 저렴하고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가 신경 쓰실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딱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에셋 자산 배분 TDF를 고르내립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